때는 가을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충청도 어느 고을 근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몸은 허름한 선비 행색이었고 따르는 사람이라고는 사령 한 명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어느 마을 어귀에서 잠시 쉬려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담을 넘는 소리였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몸을 낮추고 바라보니 한 사내가 어느 농가의 담을 타 넘어 곡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사령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잠시 후 도둑은 곡식 자루를 하나 들고 나오다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놈,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사내는 덜덜 떨며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박문수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사내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농사를 오래 지은 손이었습니다. 눈빛도 영악한 도둑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절박한 눈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훔쳤느냐? 사내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입니다. 박문수는 사내를 곧장 관가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김가희였습니다. 세 아이를 둔 농부였고 그해 가을 수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세금이었습니다. 원래 법으로 정해진 세금은 수확량의 일정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 수령은 달랐습니다. 법정 세금 위에 각종 명목의 잡세를 얹었습니다. 창고 보관비, 운반비, 관아 수선비, 심지어 수령 생일 축하비까지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다 합치면 수확량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겨울을 버틸 식량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사흘째 굶었습니다. 이웃도 사정이 같아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땅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지만 아이들만은 박문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집집마다 연기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네가 도둑이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이 고을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허름한 선비 하나가 동원 문 앞에 나타나더니 느닷없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번쩍이는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관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령은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고 아전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장부를 가져오너라. 세금 장부를 펼치자마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법정 세금은 맞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장부가 또 있었습니다. 온갖 잡세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돈의 행방은 백성도 나라도 아닌 수령의 주머니였습니다. 박문수는 수령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곳간을 열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곡식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박문수가 수령을 잡아 서울로 압송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수령은 단순한 지방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 세력을 떨치던 한 대신에 가까운 인척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뒷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발이 거셌습니다. 어사가 월권을 했다. 수령을 잡으려면 먼저 조정에 보고하고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 박문수가 독단으로 관아를 장악한 것은 법도에 어긋난다. 어사의 권한을 남용했다. 탄핵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박문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이 오히려 벌을 받을 판이었습니다. 마침내 박문수는 영조 앞에 섰습니다. 영조는 이미 양쪽 이야기를 다 들은 상태였습니다. 박문수를 탄핵하려는 대신들의 주장도 박문수의 행동을 지지하는 신하들의 변호도 모두 들었습니다. 영조가 물었습니다. 박문수, 네가 절차를 무시한 것은 사실이냐? 박문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문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오나 전하, 신에게 묻겠습니다. 아이들이 사흘을 굶고 있었습니다. 아비가 이웃집 곡식을 훔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 도둑놈은 잡아버려야 합니까? 아니면 그 아비를 그 지경으로 만든 자를 먼저 잡아야 합니까? 절차를 따르려면 먼저 조정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고 관문을 보내고 처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 그 백성들은 어찌 됩니까? 신은 감히 묻겠습니다. 법이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이 법을 위한 것입니까?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영조는 원래 원칙을 중시하는 군주였습니다. 절차와 법도를 강조했고 신하들이 독단으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영조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백성의 고통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영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문수, 내 죄를 묻지 않겠다. 탄핵을 주장하던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영조가 계속했습니다. 단, 이것은 박문수의 행동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수령의 죄가 더 컸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라고 세운 자가 법을 가장 먼저 어겼으니 그 죄가 도둑보다 크다. 그리고 영조는 수령을 엄히 처벌했습니다. 빼앗은 재물은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상 건강하세요. 좋은 시간 되시고요.